자, 신규로 모니터링할 후보주들 세 종목을 골라봤는데 이제 각기 간단히 코멘트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룰 이노와이어리스는 제가 이제 평소에 얘기했던 버펫형의 이제 완벽한 종목이 아닌 이상 전부 다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라고 했죠. 차트 분석으로 판독을 해야 되는 이유, 이걸 설명해주는 전형적인 사례라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벤티지 랩인데, 자, 이 종목의 이제 잠재성은 3만원 초중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당장은 아니지만은 중기적 장기적으로 여기 신고가 라인까지 근접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기 조정받고 전반적으로 쌍바닥 형식을 그려주면서 이제 상방으로 틀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제 당분간은 좀 지저분해질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이제 요령을 알려드렸지만은 월봉상 시초가가 하락갭으로 좀 과하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 해당 달에는 이제 지저분한 휩소, 흔들기가 이제 나오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1월에 이렇게 하락갭으로 시작을 했죠. 예전에도 흐름을 보자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락갭으로 시작하니까 윗골이 달면서 지저분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일간 차트로 다시 보자면은, 자, 요 달에 여기서 하락갭으로 시작하니까 올라가더라도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서 상승으로 마감을 한다고 해도 이 중간 과정이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월봉상 시가 하락갭으로 시작하는 종목들은 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돌파를 이뤄내기에는 조금 뭔가 어설픈 차트죠. 그래서 눌림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잠재성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진건설로봇. 이 종목은 여기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눌림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눌림 시나리오가 이제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돌파로 가게 되면은 이제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긴 한데, 중간에 이제 휩소, 이제 흔들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좀 대응하기가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주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전진 건설 로봇뿐만이 아니라 재건주들 차트가 전반적으로 지금 까다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재건주에 대한 어떤 수급, 기대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차트들이 전부 다 지금 살짝 뭔가 까다롭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이 이렇게 나오면서, 자, 눌림목을 전개되면서 매물 소화를 다시 해준다 하면은 오히려 저는 차트가 더 깔끔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시세를 위해서라면은 여기서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면은 여기서 또 재미있는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끼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자, 지금 장기 차트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돌려 세우는 흐름인데, 자, 뉴스 기사를 보면은 증권사에서 내년에 올해의 전망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25년에도 좋은 실적이 유지될 것이다. PBR도 1배 미만 저평가다. 이런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명분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좋다 카더라. 그러니까 상승 방향성과 어느 정도 이제 시세에 올라갈 폭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판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슬금슬금 이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목표 수준은 대략적으로 여기 매물대 여기 정도, 그래서 한 3만원 초중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 이제 버펫형의 어떤 초일류 종목이 저평가된 상태가 아닌 이상 모든 종목들은 전부 기술적 분석으로 판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더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고, 자,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하청형 기업 아니면 이제 장비를 발주한다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은 비즈니스가 근본적으로 취약해요. 앞으로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외부 환경 변수에 의해서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연속성, 지속성, 그런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내가 펀더멘탈을 바닥권에서 예측해서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중간에 이제 시세가 막 변동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이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려면은 결국 기술적 분석으로 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시세 변동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도구가 기술적 분석인데 자꾸 기본적 분석, 기업 가치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오너십을 갖거나 경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은 이제 그거 통해서 이제 주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요 정도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명분만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실전 매매는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데, 자, 이 종목의 요때 과거 사례 흐름을 봐요. 이 당시에 이제 버틀러 사이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뭐 증가하는 이제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했는데, 실제로 이 주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결과론적으로 장기 차트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긴 했지만은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중간 과정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수익을 냈다가 다시 다 반납하고 토해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조탁분을 했는데 다시 또 토해내요. 또 올랐다가 토해내고 또 올랐다가 토해내고 올랐다가 토해내고 계속 반복되면서 천천히 오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종목이 이제 오른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하지만은 평단가가 높아지면서 수익률은 변변치 않거나 오히려 손실 보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이 종목은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뭐 여기서 이제 실적이 증가하니까 앞으로 이제 상승하겠지 예측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실제 중간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 종목은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상승한 좋은 주식이긴 했지만은 상대적인 매력도, 그러니까 실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종목은 실패한 종목에 가까워요. 실제로 이 종목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전체적으로 횡보세를 그리면서 점진적으로 움직였잖아요. 이런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들, 주도주들이 마구 치고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종목에서 투자를 하다가 포모를 느꼈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운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로만 분석하게 되면은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판독을 하게 되면은 애초에 이 종목은 걸러져요. 이게 여기서 여기를 가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 어차피 다른 종목들이 중간에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내가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의 영역 아니면 고수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아예 뭣도 모르는 초보자가 바닥에서 사서 그냥 고점 부근에서 팔게 되든가, 아니면 이런 시세 변동성을 전부 다 이제 발라먹을 수 있는 어떤 초고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어중간한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가는 오히려 털려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판독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초우량주들은 이런 식으로 안 움직이고 뭐 엔비디아나 뭐 꾸준히 올라가는 뭐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여주죠. 이거는 이제 하청형 장비주, 그러니까 좀 취약한 비즈니스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론적으로 또 여기까지 올랐을 뿐이지 중간에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판독을 해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급소 구간 찾아서 치고 빠지고 그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다시 돌리고 있긴 한데 과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급소 타점이 나오면은 이제 볼 거고, 여기 목표가까지도 어떤 타점을 형성해주고 이제 차트가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 줄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잠재력이라는 거는 잠재성을 의미하는 거지 거기까지 반드시 도달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